놀랍게도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쾌적한 수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주현입니다. 요새 잘 주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잘 잔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며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열대야에 대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열대야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말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아지더라도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낮 동안 발생한 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날 아침까지 식지 않는 현상이죠. 이런 열대야에는 일반적으로 잠에 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체내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잠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는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선선하다고 느끼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절한 수면 시 침실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야에는 적정 온도에 비해 기온이 훨씬 높은 상태가 밤새도록 지속되니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땀을 분비하는 것인데요.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 체온이 떨어지는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습도 또한 높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잘 마르지가 않아서 체온을 떨어뜨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때 몸에서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땀을 흘리고 이는 전해질 불균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밸런스도 망가지니 더욱 자주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절한 침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시에는 일상생활보다 더 주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은 수면 적정 온도인 18도에서 22도로 맞추되 실외 온도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드시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추워서 깨지 않도록 냉방기기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 코 속 점막이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 조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에어컨의 제습 기능이나 별도의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을 위하여 권장하는 침실의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요. 제습 또한 냉방만큼 중요합니다. 체감되는 습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습도계를 이용해 정확한 측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입고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옷은 최대한 가볍게 입는 것이 좋은데요. 옷이 얇고 통기성이 좋을수록 몸이 체온 유지를 위해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두껍거나 몸에 붙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간혹 일상복이나 트레이닝복을 잠옷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는 동안 무겁고 걸리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활동한 수면 코치 닉 리틀 헤일즈는 선수들에게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자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 중 일부는 아예 알몸으로 잠을 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알몸 수면을 무조건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쾌적한 수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침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침구는 덮었을 때 침실의 기온보다 살짝 따뜻한 느낌의 소재가 좋습니다. 또 이불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덮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두께감이 있고 표면의 감촉은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면 좋죠. 만약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초극세사 원단의 소재 혹은 자연 친화적인 순면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트리스, 커버와 패드를 사용한 것 역시 중요한데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잠을 자면서 흘리는 땀 등 체액의 양이 200ml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패드나 커버를 깔지 않는다면 이 수분이 침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곰팡이, 내장재 부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통째로 세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수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위에 자주 빨거나 교체할 수 있는 얇은 패드를 한 장 올려두고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패드의 소재는 세탁이 용이한 순면이 좋고 만약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시라면 냉감이 있는 소재가 들어간 기능성 제품도 괜찮습니다. 또 베개 커버도 자주 교체하시고 세탁해 주셔야 합니다. 자면서 베개와 머리에 열이 차다 보면 땀, 각질 등 여러 종류의 노폐물이 분비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베개 커버에 쌓이면 두피와 얼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순면 소재의 베개 커버를 여러 장 구비해 두고 자주 세탁하고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대야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냉방기계와 복장, 침구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니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